어느 날 세상에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게이트가 세계 곳곳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 문 너머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던 마수들이 존재했습니다. 게이트가 열린 그 순간 인류에게도 일부에겐 초인적인 힘을 각성한 존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들은 헌터라 불리며 게이트 속으로 들어가 마수들을 사냥하고 던전을 공략하며 게이트 안의 마수들이 세상으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초인적인 힘을 각성한 인류인 헌터들은 마력량에 따라 2급부터 S급까지 등급이 매겨졌습니다. 그 등급은 곧 힘과 부, 명예의 척도. S급 헌터는 한나라와 맞먹는 영향력을 휘두르며 모두의 선망을 받았지만 바닥에 있는 2급은 언제든 대체 가능한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중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성진우는 인류 최약병기라 불린 2급 헌터였습니다. 매번 던전에서 피투성이가 되어 병원으로 실려가고 동료들에게조차 짐 취급을 받는 존재였지만 그는 이 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의식 없이 누워 계신 어머니의 병원비, 그리고 동생의 학비. 성진우가 몸을 내던져 싸우는 이유는 단순히 헌터라는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죽음의 던전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무력하고 가장 약해 보였던 그가 머지않아 헌터들의 판도를 바꾸는 존재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운명의 날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찾아왔습니다. 성진우는 협회의 부름을 받고 D급 던전 공략에 참여했습니다. 언제나처럼 그는 파티의 침착 신세였고 B급 힐러 이주희의 도움으로 간신히 목숨을 부지하고 있었죠. 공략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무렵 파티원 중 한 명이 던전 깊숙한 곳에서 숨겨진 또 다른 입구를 발견합니다. 이중 던전. 그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해야 하지만 그만큼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미지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중 던전의 내부는 기이할 정도로 거대하고 음산한 신전이었습니다. 음산한 기운을 내뿜는 석상들 사이로 유독 거대한 석상이 그들을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던전 안의 석상에는 카르테논 신전의 규율이라는 룬 문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총 3개의 규율이었는데요. 신께 경배하라, 신을 찬양하라, 이 규율을 지키지 않는 자 살아서 나갈 수 없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송치열이 석상에 새겨진 룬 문자를 다 읽어내린 순간 신전의 문이 굳게 닫히고 말았습니다. 불길한 분위기 속에서 공포를 느낀 한 파티원이 중도 포기를 선언하며 닫힌 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미동도 없던 석상이 움직여 그를 단숨에 두 동강 내버리는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가장 거대했던 석상마저 깨어나 눈에서 섬광을 뿜으며 파티를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전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한 가운데 주인공 성진우는 이 재앙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을 발견합니다. 바로 석상에 새겨진 룬 문자가 공략의 실마리였던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 성진우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재단 앞 천사상이 들고 있던 석판의 첫 번째 규율, 신께 경배하라는 문구였습니다. 진우는 함께 온 헌터들에게 신상을 향해 절을 하라고 다시 한번 외쳤습니다. 헌터들의 경배를 받자 거신상은 소름 끼치는 미소를 지으며 육중한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는 생존자들을 향해 압도적인 공포를 주면서 헌터들 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신께 찬양하라는 말을 보고 파티원 중 한 사람이 두 손을 모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곧바로 거신상은 그를 밟아버렸습니다. 성진우는 거신상들을 살피다가 악기를 들고 있는 석상으로 이동을 해보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신전이 원했던 규율이 아니었고 진우의 다리가 절단되게 되었습니다. 진우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신전 중앙을 향해 기어가기 시작했고 신전 중앙에 푸른 불꽃이 타오르는 제단이 나타났고 석판에 써있던 신앙심을 증명하라는 문구가 떠올랐습니다. 동료였던 김상식은 재물을 바쳐야 한다며 리더 송치열에게 칼을 겨누며 이중 던전으로 모두를 이끈 책임을 지고 재물이 되라며 협박했습니다. 송치열이 체념한 듯 제단에 오르자 붉은 불꽃 하나가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성진우는 모두가 제단 위에 올라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생존자 6명이 모두 제단에 오르자 6개의 붉은 불꽃이 타올랐고 제단 주위로 수십 개의 푸른 불꽃이 원을 그리며 나타났습니다. 동시에 굳게 닫혔던 신전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겁에 질린 헌터들이 하나둘씩 열린 문을 향해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이 도망칠 때마다 붉은 불꽃이 하나씩 꺼지고 문이 조금씩 닫혔습니다. 결국 던전 안에는 마력을 모두 소진한 이주희, 그리고 송치열, 그리고 성진우만 남게 되었습니다. 성진우는 송치열에게 주희를 데리고 도망치라고 부탁하며 제단 위에 홀로 남아 다가오는 석상 군단을 마주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직감했습니다. 석상의 창이 그의 복부를 꿰뚫는 순간 그는 극한의 고통 속에서 단 한 번의 기회를 갈망했습니다. 한 번만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라는 소망을 성진우가 마음속으로 빌면서 눈을 감는 그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그의 눈앞에 기이한 푸른색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시크릿 퀘스트, 무력한 자의 용기의 완료 조건을 모두 완료했다는 문구였습니다.
그리고는 플레이어가 되실 자격을 수락하겠냐는 퀘스트 창이 눈앞에 생겼습니다. 거부할 경우 심장이 정지한다는 협박과 함께 말이죠. 죽음의 문턱에서 성진우는 살기 위해 이 기이하고도 이상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플레이어가 되신 것을 환영한다는 메시지와 함께 그의 의식은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인류 최약병기 성진우가 죽고 세상에서 유일하게 레벨업을 할 수 있는 존재, 플레이어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눈을 뜬 성진우는 병원 안이었습니다. 분명히 잘려나갔던 그의 다리는 멀쩡했습니다. 곧이어 검은 정장을 입은 헌터협회 감시과 직원들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중 던전에서 유일하게 생존한 성진우가 헌터로서 한계를 넘어 한 단계 더 강해지는 재각성을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력 측정기로 확인한 그의 능력치는 여전히 최하급인 2급에 불과했고 실망한 직원들은 이내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이제 시작이었죠. 그의 눈에만 보이는 가상의 시스템 창은 그에게 끊임없이 퀘스트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보상을 제공했습니다. 인스턴스 던전 안에서 마수와 싸우고 퀘스트를 완료하는 대가로 그는 능력치 포인트를 얻고 퀘스트 보상으로 얻은 능력치 포인트만큼 실질적인 그의 몸에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의 새로운 삶은 레벨업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성진우는 매일 게임 속의 캐릭터가 된 것처럼 일일 퀘스트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평범한 사람에게도 벅찬 이 훈련을 완수할 때마다 그는 스테이터스 포인트와 랜덤 박스 같은 보상을 받으며 경이로운 속도로 강해졌습니다. 만약 퀘스트를 완수하지 못하면 그는 페널티 존이라는 사막지대로 강제 이동되어 거대한 도깃발 모래, 지네들과 4시간 동안 사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공포의 대상이었던 이 페널티 존은 점차 성진우에게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고 성장을 가속하는 또 다른 훈련장이 되어주었습니다. 시스템이 제공한 인스턴스 던전키는 그의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습니다. 합정역 지하를 배경으로 한 개인 던전에서 그는 처음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 오직 자신의 힘만으로 마수들을 사냥하며 레벨업의 짜릿한 희열을 만끽했습니다. 수많은 강철 이빨 라이칸을 쓰러뜨린 그는 늑대 학살자라는 칭호를 얻으며 시스템이 단순한 스탯 상승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강화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잠시 뒤 보스를 잡고 레벨업을 하고 현실 세계로 돌아온 성진우는 합정역 바깥에선 마수들이 포탈 바깥으로 빠져나와 아비규환의 상태였습니다. 급조된 프리랜서 헌터들이 보스를 잡고 있었는데요. 그 중에는 성진우를 챙겨주었던 주희도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여전히 이전에 진우와 함께했던 던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게 된 성진우는 단 한 방에 보스를 잡고 가버리게 됩니다. 주희는 멀리서 진우가 한 것을 눈치를 채게 됩니다. 병원에서 지낸 일주일간 진우의 몸은 완전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다음날 병원에서 퇴원한 성진우는 생계를 위해 한 C급 레이드 파티의 짐꾼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황동석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죠? 성진우입니다. 전화로 말했듯이 전리품 배분에선 제외됩니다. 하지만 머릿수 채워준 값으로 현금 200만 원 줄게요. 괜찮은 조건이죠? 그럼 전 뭘 하면 됩니까? 따로 할 건 없고 짐이나 좀 맡아주세요. 그곳에서 자신처럼 파티에 새로 합류한 유진호라는 청년을 만나게 되는데 그는 온몸을 최고급 장비로 휘감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미심쩍은 점이 많은 파티였지만 그들은 예정대로 던전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보스방 앞에 도착하자 파티원들은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성진우와 유진호를 보스방에 가둔 채 입구를 막고 도망쳤습니다. 처음부터 유진호의 고가 장비를 노리고 계획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보스방에 갇힌 성진우는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강해져 있었습니다. 성진우는 이미 그들의 살기를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는 압도적인 힘으로 보스를 처치했지만 진짜 위협은 그 뒤에 찾아왔습니다. 만화석을 캐기 위해 돌아온 황동석 일당이 그를 향해 노골적인 살의를 드러내는 순간 그의 눈앞에 새로운 퀘스트 창이 떠올랐습니다. 긴급 퀘스트 사례를 가진 자들을 모두 죽여라. 이 퀘스트를 완수하지 못하면 플레이어의 심장이 정지합니다. 성진우는 결국 헌터 황동석의 일당을 모두 자신의 손으로 죽였습니다. 퀘스트 보상으로 주어진 살기 스킬은 그의 손에 묻은 피의 대가이자 새로운 세계의 법칙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유진호가 성진우에게 개인적으로 만나자고 제안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진건설 회장의 아들이며 자신이 만들려는 공격대의 대장 자격을 아버지에게 허락받기 위해 앞으로 19번의 레이드를 함께 공략해야 하는데 도움을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무려 300억 원에 달하는 건물을 제시했고 성진우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유진호는 성진우의 고독한 여정에 처음으로 생긴 동반자이자 훗날 아진 길드의 든든한 초석이 되어주었습니다. 레벨 40에 도달한 성진우에게 시스템은 새로운 관문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전직 퀘스트였습니다.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위한 최대의 시련.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퀘스트 게이트로 들어섰습니다.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그의 상상을 초월하는 처절한 사투였습니다. 퀘스트 공간에 들어선 순간부터 붉은 갑옷의 기사, 은신하는 암살자, 섬광 마법을 쓰는 마법사 형태의 몬스터들이 끝없이 몰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공간에서는 포션 사용과 레벨업으로 인한 상태 회복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는 누적되는 피로와 고통 속에서 오직 자신의 의지와 기술만으로 버텨내야 했습니다. 수많은 몬스터를 뚫고 도착한 거대한 옥좌의 방. 그곳에는 이름조차 검붉은색으로 빛나는 압도적인 위압감의 기사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사단장 핏빛의 이그리트. 이그리트가 검을 들어 마지막 일격을 가하려는 순간 나는 아직 지지 않았어! 이 아이템은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거대한 기사단장을 쓰러뜨리는데 성공합니다. 모든 시련이 끝나자 시스템은 그의 전투 방식을 분석하여 직업을 부여했습니다. 시스템이 내린 결론은 네크로맨서였습니다. 성진우는 처음에는 실망했습니다. 암살자나 전사 계열을 기대했던 그에게 술사 본인은 강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한 네크로맨서는 자신의 성장 방식과 맞지 않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히든 클래스라는 문구와 전투 능력을 갖춘 마법사가 자신만의 군대를 부린다면 단신으로 상급 던전 클리어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엄청난 가능성을 깨닫고 그는 이 직업을 수락합니다. 눈앞에 있는 나를 지켜보는 건 어때? 그가 수락하는 순간 그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왔습니다. 그는 퀘스트에서 쌓은 업적 포인트를 초과 달성하여 네크로맨서의 상위 직업이자 유일무이한 존재 그림자 군주로 각성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으로 그가 깨운 동료는 이그리트였습니다. 그 유명한 대사 일어나라가 이 장면에서 나왔죠. 이런 넌 이제부터 이그리트다. 그림자 군주로 각성한 성진우에게 세상은 새로운 시험 무대를 제공했습니다.